아, 사람들이 소비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오히려 돈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 왜 잘 안 되지? 아유, 멀어졌어.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면서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고 하지만 선한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셔야, 그래야 자녀들이. 자주 뵐수록 좋은 분, 예, 김경일 교수님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부의 심리학이에요, 이번에.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김경일 교수님에게 기다렸던 책입니다. 우리 이제 돈 이야기, 투자 이야기, 또 투자는 거의 반은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교수님하고 토크도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이번에는 부의 심리학이라고 되셨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왜요?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지금? 네가 에이, 별 말씀을요. 돈도 없는 인간이, 부자도 아닌 인간이 부의 심리학이라고 책을 써가지고 어떡할 거냐고. 그럼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릴까요? 아니 뭘요? 어마어마하십니다. 평균적인 심리학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부자 소리 듣기에는 한참 모자르죠. 근데 아이, 이제 부자가 말씀을요. 언젠가 되고 싶은 그런 심리학자. 그래서 이제 네. 책이 많이 팔려서 인세로 어떻게 부자가 될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아유. 우리나라 구조에서. 요거는 저기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네. 저희가 요 부의 심리학, 저희 그 댓글 써주시는 분 중에 5분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이 책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탕이 하얘갖고 잘 안 나오는구나. 부의 심리학입니다. 이 교수님. 해서 요 책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일과 그리고 돈에 대해서 그 속성을 이해하고 또 나도 이해할 수 있는가?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겠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좀 이슈랑 맥이 닿는 거 하나부터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민생회복 지원금. 이게 이게 이제 신용카드가 됐든 체크카드가 됐든 아니면은 뭐 지역 화폐로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풀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책에 딱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돈과 쿠폰의 차이가 있다. 네네. 요거는 이제 그 심리학자들끼리, 네. 특히 이제 돈을 연구하는 저희 인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예. 이제 요크루트 연구라고 불리기도 해. 왜냐하면 그런 실험들이 요크루트 쿠폰을 어떻게 찍느냐를 가지고 쿠폰의 효과를 한번, 쿠폰이 얼마나 다른 돈과 다른 효과와 현상을 보이는가, 이렇게 연구해서 네네네. 나중에 찾아보실 때는 이제 요크루트 연구라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요크루트라는 제품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요. 네. 쿠폰이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쿠폰이요. 네. 현금으로 줄 때보다. 네, 현금은 소비를 잘 촉진시키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여행을 이제 떠나시기 전에, 거기까지 가는 그 교통수단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좋으세요? 한 개만 있는 게 좋으세요? 뭔가 선택권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너무 많으면 또 맞아요. 고민하게 네. 되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철도, 그다음에 뭐 항공, 그다음에 자동차,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게 좋아요. 자유로운. 네. 근데 그건 돈이 더 막 가깝죠. 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여행의 한 초반 이미 결정을 했어.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교통수단이 한 개로 통일돼야 여행을 끝까지 제대로 마칠 확률이 커져.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정하기 전에 있죠. 예. 무언가를 할까 말까 결정하기 전에는 자유로운 수단, 뭔가 여지가 혹은 선택의 폭이나 대안이 많은 거를 더 좋아하고, 그래야 갈게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네. 여행을. 네. 그런데 이미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는 수단이 여러 가지거나 오히려 대안이 많으면 한 어느 정도 하다가 안 해. 귀찮아. 이럴 가능성이 더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폰이 언제나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연구 결과들을 좀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오히려 돈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쓸 수가 없었고, 경기가 안 좋고. 네, 경기가 안 도니까. 좋고, 그리고 본인들도 소비를 하지 못해서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도 좀 힘든 게 많잖아요. 평상시에 먹고 싶었던 것, 평상시에 또 사고 싶었던 것, 또 살림을 위해 필요했던 것들, 필수품들 같은 네. 것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쿠폰은 사람들이 많이 싫어할 가능성이. 근데 이런 소비를 이제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돼라고 해서 거의 사회 전반적으로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쿠폰이 더 좋고요. 아하.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요,
회사에서도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들을까 말까 고민할 때는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지원금으로 주는. 들을까 말까 할 때는 네네. 그러면 이게 돈이 좀 생겼네. 그럼 일부라도 자기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기가 쉬워지거든요. 예. 근데 이미 저는 자기 개발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비용과 시간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라고 하는 직원들이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그래? 그럼 당신은 뭐? 오케이 알았어. 스쿼시 쿠폰 줄게. 당신은 그러면 이제 교양 쿠폰 줄게. 이렇게 하세요. 이래야 더 그걸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요. 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의 구간이 결정하기 전에는 좀 자유로운 걸 원하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걸 완수할 때까지는 오히려 항목이 딱 이름이 정해지는 게 좋고.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때랑 좁혀야 할 때가 따로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지 정책도 효과가 훨씬 더 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게 있잖아요. 예. 이걸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마음으로 좀 이 입장으로 한번 되돌려 보면 네. 우리 가게 올지 말지 아직 결정도 안 한 고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아주 프리한 쿠폰을 주시는 특정 목적 쿠폰보다는 그래야 어떤 메뉴든 그렇죠. 뭐 이런 이걸로 어떤 거든 어떤 상품이든 어떤 거든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예. 네, 이제 같은 쿠폰이라도 그래서 약간 범용 쿠폰처럼 아. 그럼 들어와서 이제 회원 가입하고 고객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소비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특정 목적 쿠폰. 네, 특정 목적 쿠폰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그러면서 좀 유도를 하는 것들. 아하. 사실 영리한 그런 대기업화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어떤 물건이든 15% 할인 쿠폰 이렇게 뿌리다가 그럼 좋죠. 나중에는 재구매 관련된 쿠폰, 네, 특정 카테고리 제품 할인 쿠폰 이런 그렇죠. 식으로요. 네, 네. 이거를 이미 다 알고 그렇게 또 설계해 놓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아주 정교하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교활하지만 예. 뭐 좋게 얘기하면 정교하고 치밀한 그런 고객 관리에 배후에 또 저희 심리학자들이 많이 그렇죠. 디테일.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배워야 됩니다. 부의 심리학 책을 통해서. 미래 큰 돈에는 구체적인 제목을 지어야 한다라는 조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당장 받을 돈을 중시하고 미래에 받게 되는 거 일종의 조사모사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미래의 가치를 좀 낮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근데 돈과 목표에 구체적인 제목을 붙여라. 이건 어떤 이야기? 이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거를 우리가 배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청소년들한테 꿈이 뭐야?라고 하면 교사요. 네. 라고 하면 제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떻게 구체적인 직업 이름이 꿈이야? 뭐 하고 싶은 추상적인 행위가 꿈이어야지. 다들 헷갈려.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잘 안 되지? 이럴 때 심리학자들이 드리는 조언 중에 하나가 네. 추상적인 마음가짐을 구체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구체적인 마음가짐을 추상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모두 다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해보면 될까요? 만약에 아까도 이제 꿈으로 가서 예. 만약에 내가 학생인데 교사가 되는 게 꿈이다. 네. 그럼 벌써 조금만 지나도 나 교사가 되는 길과 멀어지고 있을 때마다 이거 아니구나라고 포기하게 돼요. 근데 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되면 교사라는 직업과 멀어져도 얼마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렇죠. 일과 연관성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게 되죠. 그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산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멀어졌어.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면서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대부분 보면 특히 10대, 20대, 30대에 돌아보면은 그때 왜 그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시간을 소위 말해서 헛되이 보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저는 50대에 그 후회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제가 70대가 돼도 이제 50대의 지금을 보면서 그때 왜 그 시간을 그렇게밖에 못 썼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제대로 못 쓰고 허수로 보냈다는 건 내가 자포자기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오히려 추상적으로 바꾸면 오늘 하루도 연관이 있을 거야라는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계속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럼 반대로 미래의 돈을 추상적이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돈을 너무 추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미래의 돈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뭐 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얼마나 어디에다 쓸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실험들 있잖아요. 지금 10,000원 받을래요? 아니면 내일 20,000원 받을래요? 이런 원래 거나. 이성적으로는 내일 2만 원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2배 정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그럼 내일 2만 원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10,000원 받을래요? 100일 후에 2만 원 받을래요?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지금 10,000원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100일이면 네. 1년에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렇죠. 곱하기 2니까 100%. 예, 수익률이 100%거든요. 예. 심지어는 이 돈을 좀 올립니다. 오늘 100만 원 받으실래요? 100일 후에 200만 원 받으실래요? 이래도 사람들은 100만 원을 선택하죠. 그걸 물어본 사람을 너무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그래서 별의별 이유나 구실이 나와요. 이 100일 후에 지구가 망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다시 안 올 그리고 수도 있고.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 변수가 많아요. 미래는 불투명한 거예요. 자, 그럼 둘 다 미래로 돌려버릴까요? 10년 후에 예. 100만 원 받으실래요? 10년 100일 후에 200만 원 받으실래요? 이러면 100일 후에 200만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 내가 되고 있는 구실이 다 사라진다는. 그 끝에는 얼추 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지금 100만 원을 받고 100일 후에 200만 원을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똑같은 100일인데 지금 100일은 내가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100일 후에 200만 원 받는 걸 선택하게 하려면 네. 사람들한테 이런 실험적 조치를 하더라는 거죠. 100일 후에 200만 원이 생겼을 때 100만 원으로는 못하지만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성이 없다라는 게 미래를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 못하고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만 느낀. 그래서 왜 우리 그 중고차 딜러분들이 하시는 또 농담이 있잖아요. 네. 카푸어 분들이 네. 미래에 내가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 어차피 소득 늘어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네네네. 이러면서 지금 거의 뭐 60 몇 개월 막 이래가지고 할부로 막 진짜 아주 소액만 내고 그 감당 안 되는 차를 사신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미래에 내가 64개월 후에 혹은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해야 될 그 치러야 될 대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면 못 사게 되나요? 네, 그러면 그래서 왜 중고차 딜러분들 중에 아주 그 조회수 많이 기록하고 있는 재밌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딜러 왕들. 네, 그분들 중에 이제 조금 이런 카푸어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예. 10년 후, 5년 후 아니면 심지어 1년 후에 치러야 되는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매일매일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차에 시동을 걸고 그리고 그게 왔는데 이제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데 타이어를 제대로 못 가니까 재생 타이어를 파는 데를 가고 어디를 돌아서 가고 불안감을 주는 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맞아 안 되겠다 정신 차리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내가 미래를 너무 준비 안 하고 있다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지금 미래를 위해서 너무 오히려 지금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네. 그럼 살짝 또 풀어야죠. 미래를 추상적으로. 현재가 그렇죠. 너무 고통스럽다면. 너무 현실에서 지금 각박하게 살고 있는 분들 오히려 반대로. 왜 제 주위에 흔하진 않지만 몇몇의 친구들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야, 너 웬만큼 급여도 받고 너 연금도 괜찮은 편인데 너무 가족들한테도 인색하고 아니 회비 2만 원이 아까워서 동창회를 안 나오고 그 정도는 너무 심한 거야 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미래를 너무 구체적으로 비극적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비극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은퇴 이후에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죠. 일어났을 때 벌써 그 느낌부터 확. 그래서 추상적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서로를 살짝씩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모든 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약이랑 똑같아서 약과 독의 차이는 용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추상적인 생각, 구체적인 생각 이런 것들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미래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려고 하는 생각을 너무 안 해요. 그렇죠. 특히 돈과 관련해서. 그냥 막연하죠. 네네. 근데 오히려 진로나 내 커리어나 이건 오히려 명사로 딱 해서 구체적으로 박아놓고 오히려 또 자포자기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미래의 돈과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생각을 강화해보고 그리고 나의 미래의 어떤 그 직업적이라든가 아니면 진로적인 측면은 조금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행위 위주로 추상적으로 조금 더 프레임을 다시 한번 잡아보신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미래의 부를 조금 더 규모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내가 꿈이 개그맨인데 공채 시험에서 자꾸 떨어져서 이 길을 포기해야 하나가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러면 그 길이 뭐 유튜브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럼요. 무대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대기업의 영업 임원분들 중에 꿈이 개그맨이었던 분들 제가 숱하게 많이 알아요.
그분들 다 1차에 떨어진 분들이거든요. 어. 근데 그분들은 그런 완전히 그 잘 세팅된 장면에서 개그맨으로서의 능력은 지금 이제 많이 활동하시는 개그맨들보다 떨어졌지. 하지만 그분들은 나머지 능력이 또 좋죠. 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능력. 여기다가 그분들이 유머 감각을 섞고 남을 재밌게 해주는 게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분들은요. 인더스트리에서 그 분야에서 그 전문임 없으면 우리 영업 안 되지. 그분 없으면 우리 마케팅 안 돼. 이런 아주 초능력자들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과 그다음에 즐거움을 주면서 나는 그러면서 직업적으로 성장할 거야. 이거는 개그맨과 행위적으로는 맞닿아 있지만 어느 정도 직업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놓고 가요. 근데 어릴 적 내 꿈이 실현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개그맨이 될 거야 라고 하면 그 전문임은 실패한 거죠.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면서 그리고 나도 돈을 벌 거야. 이렇게 되면 그분은 오히려 개그맨보다도 더 좋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걸 계속해서 스위칭해보는 연습. 이거 진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돈을 좀 아끼는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근데 쉽게 내가 수고롭게 번 돈, 힘들게 번 돈은 쉽게 못 쓰게 되죠. 이것도 277페이지에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이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네네. 이걸 자꾸 좀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관련된 연구들만 보면 그 연구들이 사실은 그냥 그거 연구일 뿐이지 실험일 뿐이지 사실 이런 연구들은요 실제 상황과 거의 똑같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요. 연구 실험할 때도. 그리고 실험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도 그렇게 되는지도 관찰 연구도 엄청 많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써라는 생각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찰되고 거의 모든 상황에서 관찰되니까 일단은 근데 어쨌든 연구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땀 흘려 번 돈 혹은 요행수로 번 돈 혹은 그러니까 착한 기업이 준 돈 심지어 그 다음에 나쁜 기업이 제공해서 준 돈 혹은 상품권 이 모든 것들이 쇼핑센터든 아니면 일상적인 한 달의 기간이든 보면 쓰는 게 달라요. 심지어는 약간 사회적으로 저 기업은 참 땀 흘려서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기업이야. 그런 기업이 제공해서 당첨된 상품권. 못된 기업이야. 쟤네 일확천금으로 뭐 이런 기업이야. 사람들 등쳐먹어. 이런 기업에서 제공받은 복권이 당첨된 그 상품권. 뭐 쿠폰 같은 거. 사실은 똑같이 100만 원, 100만 원이죠. 그런데 내가 땀 흘려 번 돈도 아니고 상대방이 제공한 상대방의 땀 흘려 번 돈이냐 아니냐 착하냐 안 착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추적을 해보면 굿머니와 배드머니죠. 사람들 머릿속에서 좋은 돈, 깨끗한 돈은 규모 있게 쓰고요. 그리고 그날 다 안 씁니다. 저희 그 상품권을. 그리고 필요한 거 위주로 사고 그 다음에 고민을 잘 합니다. 배드머니는요. 일단 그날 다 써요. 그리고 사고도 포장지를 뜯지 않을 만한 그런 물건들도 많이 사죠. 충동 구매. 그냥 충동 구매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 번 돈이면 더더욱 그게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내 거라면. 그래서 저는 경제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돈을 벌고 있고 선한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런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느냐를 거의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라 그러면 딱 사람들이 누굴 떠올리는지 아세요? 폭삭 속았을 때 우리 하악씨. 학시 아저씨. 부산길 아저씨. 네네네. 그 아저씨가 맨날 니들이 뭐 어떻게 먹고 사는 줄 알아? 쌀밥 먹는 줄 알아? 이렇게 생색내는 사실 그런 생색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고 하지만 선한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셔야 이 실험 결과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야 자녀들이 돈을 규모 있고 절약해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선한 과정.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선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땀 흘려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벌고 있으면서 우리는 대부분 자녀들한테 됐어. 아빠 힘들지 않아. 엄마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고 부모를 신뢰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부모님이 땀 흘려 일했고 그리고 정상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고 계신다는 건
반드시 느끼게 해줘요. 근데 그 폭삭 속았수다 보면 양관식은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그냥 혼자 묵묵히 가서 고생하고 새벽같이 나갔다 오고 힘든 얘기 내색도 안 하잖아요. 그 폭삭 속았수다에서 그 상황은 좀 독특합니다. 왜? 어초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다 알아요? 네, 어차피 다 알아. 어제 보여. 힘든 거 다 알아. 농어초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농어초는 이미 다 보이기 그죠, 때문에. 비 내리고 뭐 폭풍우 내리고 한 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얘기하는 연구들이 도시에 사는 부모들은 아빠의 일터, 엄마의 일터를 아이들이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죠.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네, 많죠. 네. 그래서 제가 가끔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아이들을 회사에 초청해서 직원들의 아이들 회사에 초청해서 아빠가 혹은 엄마가 하루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꼭 보여주시. 네. 저도 그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진짜. 그러면 아이들이 재밌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기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날 집에 와서 와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있구나 이거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다큐에서도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족 멀리서 일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을 때 막 가족들이 눈물 흘리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왜 필요하냐면 자녀가 돈을 소중히 생각하고 필요한 데 써야 되고 불필요한 데는 자제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간이 참 재밌는 게 무슨 헌장 무슨 법칙 무슨 계명 이러면 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잘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쉽게면. 그렇죠. 네. 그런데 자연스럽게 깨달은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피부로. 그러면 제가 이제 기업에 계신 대표님들한테 알았어. 우리 직원들 자녀들이 돈을 규모 있게 쓰는 게 그러면 됐지. 근데 야, 우리 불편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 회사로 자녀들을 초청해야 돼. 보여줘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의 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낭비해서 겪는 문제로 굉장히 많은 직원분들이 업무에 지장받아요. 네. 실제로 지금부터 기사를 그냥 몇 개만 찾아보셔도 자녀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나 경제관념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경제활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들이 뜻하지 않게 물론 결국은 뜻하지 않았어도 범죄는 범죄지만 그래서 회계 비리, 그다음에 회계 부정, 그다음에 공금위용 이런 식으로까지 도달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왜 엄마 카드 엄카라고 하는 거 쉽게 쓰고 그렇죠. 엄마 돈 아빠 돈은 쉽게 써도 되는 건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 저는 약간 이거 들으면서 일종의 오픈하우스 홈커밍데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사무직일 때 와서 에어컨 시원한데? 아빠 편하게 일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럴 때 옆에서 이제 직장 상사한테 쌍욕 먹는 거 좀 보여줘야 되고 나쁜 상사 밑에서 내가 얼마나 이제 간쓸게 빼놓고 일하는지도 좀 보여줘야 돼. 이게 물리적으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무직 분들. 그런데 네. 오잖아요.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여기가 노는 데가 아니구나. 금방 다 알아. 저도 이제 제 아이들이 연구실에 한번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연구실 딱 들어와 보고 정돈도 잘 안 되고 있지만 이것저것 논문 있고 막 책 이런 걸 보면서 아빠 공부하는 사람이고 오늘 처음 알았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자녀들이 모를 것 같죠. 굉장히 잘 알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단순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멍청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희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느끼고 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못 느끼고 있다. 아이들을 잘 모른다. 네. 이게 피부에 와닿게끔 은근히 또 알려줘야 한다라는 거. 그렇죠. 힘들고 네. 또 선한 과정으로 돈을 그렇죠. 벌고 있다. 그래야지 아낄 수 있다.